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개인별로 각계 전투식으로 서로 친명, 비명이 충돌을 했는데, 자, 지금 오늘부터 양쪽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결단을 내겠다는 이야기고, 특히 그것이 이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재명 이 대표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사생 결단을 내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쪽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고, 곧 그 엄청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내관이 된 일은 바로 어제 발표된 혁신안입니다. 민주당 혁신안.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툭 던져놓고 본인은 어제부로 혁신위를 사실상 해체를 해버렸죠. 해체를 하면서 폭탄을 하나 민주당에 던져놓은 셈인데, 그 폭탄이 저격하는, 목표하는 지점은 바로 비명계입니다. 비이재명계. 비이재명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이재명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혁신안을 던져놓고 주랭랑을 쳐버렸죠, 사실상. 자, 이 상황인데, 크게 핵심은, 혁신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데, 우선 이 중진 의원 용태론, 다선 의원들 출마하지 마라. 이 부분은 지금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비명계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주로 친명계. 그러니까 친명계는 몇 사람 안 되죠. 이재명 쪽은 몇 사람 안 되고, 이 비명계가 많습니다. 문재인 쪽 아니면은 친문, 친이낙연, 친정세균 이쪽에 다선 의원들이 많죠. 그리고 그 비명계 다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이재명에게 많이 하죠. 이상민 의원이나 서울훈 또 이런 의원들,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니, 일단 비명계, 비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을 내치고, 또 지금 밖에서 다시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가령 정동영, 박지원, 추미애, 여기도 들어오면은 골치 아프니까는 이재명의 일당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당이 돼야 되는데 골치 아프니 그쪽도 출마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부글부글합니다. 밖에 있는 박지원을 비롯해서. 자, 그러니 이재명 쪽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친명만 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전당대회,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 룰입니다. 자,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 룰을 왜 지금 이렇게 바꿨느냐.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은 이재명의 플랜 B 이렇게 설명이 되죠. 본인이 어차피 구속이 임박했으니 사법적 처리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이 당권을 사실상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대리인,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인은 처음에는 플랜 A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옥중 공천까지도 당대표 직함을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는데 대표가 옥중에 있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일단 대표직은 내려놓는데, 그 대표직을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룰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친명 쪽에 유리하도록 룰을 고쳐놓고 이재명이 본인의 대리인을 내세운다. 당 지도부에, 특히 대표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대표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정가에 놔두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정청래 이야기도 나오고 김두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당 대표로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나서 본인이 옥중에서 수름 청정을 한다. 자, 그게 플랜 B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당 대표로 선출이 돼야 되겠죠. 대리인이 당 대표나 또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이 전당대회 룰을 바꿔버렸죠. 자, 지금까지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입니다. 자, 권리당원 부분에서는 이재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딸들이 이 권리당원 120만 된다고 하는데, 이 권리당원의 1000명의 개딸들이 서 있어서 그 개딸들이 그 여론을, 권리당원의 여론을 좌지우지를 하죠.
자, 그래서 권리당원에 절대적으로 이재명은 유리하다. 그 다음에 대의원은 친문, 그러니까 비명 쪽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의원은 이 전국의 뭐 지구당 위원장, 또 지방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의원 이렇게 그동안 계속 정치를 해왔던 그 지역에서 해왔던 사람들이 이 1만 4천 명 정도 대의원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은 지금 정치 경력이 일천한 이재명이 아닌 친문 진영, 친노부터 이어지는 노무현부터 이어지는 친노 친문 그리고 친이낙연, 친정세균 이쪽이 대의원은 강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이었는데 이걸 혁신위가 뒤바꿔 버리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의원은 아예 없어. 대의원은 없애지는 못하죠. 그 정당법에 대의원 같은 것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을 그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이 70%, 그동안 40%였는데 대의원이 했던 30% 다 포함해서 권리당원 70%로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30% 끼워 넣는다. 그러면은 권리당원이 다음 지도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개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오더를 내리면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 대표는 이재명의 꼭두각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재명이 옥쪽에서 공천을 하고 다 지휘를 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비명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초전이 집단 반발의 전초전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앉아서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고민정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친문이죠. 자, 고민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 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이 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본인도 지도부죠, 최고위원,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되는데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뭐냐? 이재명의 플랜 B를 따진 것이죠. 플랜 B. 이재명이 원래대로라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전당대회 문제는 총선 4월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하느냐? 그것은 총선 전에 만약에 당 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친 이재명 지도부를 꼭두각시 같은 지도부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지도 않은 전당대회 룰을 서둘러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친 것 아니냐. 이걸 따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역위원 페널티 이것을 강화한 이 공천룰에 대해서도 막 지적을 하죠. 공천룰은 1년 전에 다 짜도록 돼 있는데 그거 다 어겨가면서 당헌 당규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 공천룰 현역위원 페널티 강화, 현역위원 중에서는 지금 친문이 더 많죠. 또 특히 중진에. 그래서 이 친문에게 불리한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당헌 당규는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한 8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직격탄을 맞았는데 뭐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갈 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뭐 혁신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잘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만 남기고 오늘 또 격주에 한 번씩 그 금요일에 받는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친문 고민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포문을 열었고 친문 중심의 비명 모임, 그러니까 문재인 쪽이라는 이야기죠.
민주주의 4.0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성명을 내서 혁신위 활동 과정은 부적절한 설화와 논란을 불러온 혁신안 제시동으로 민주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당내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 이렇게 김은경 혁신이 사실상 이재명 작품이죠. 이것을 질타를 한 뒤에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콧 선언을 한 겁니다. 보이콧. 혁신안 보이콧 선언을 단체로 했죠. 그리고 지금이 어떤 뭐 전당대회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생각을 해서 이 대의원제 폐지 이것을 이야기할 때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이 말은 지금 혁신 대상 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퇴진을 하는 것이 혁신이지 전당대회 룰 어쩌고 이게 어떻게 혁신이냐. 자, 그리고 당내 최대의 국회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여기서도 대의원제 폐지를 공격을 합니다.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 이 전당대회 문제는. 그리고 총선 이후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제안한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 혁신안 수용을 거부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재명은 그럴 리가 없죠. 이재명은 지금 플랜 B를 자기가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 이 총선까지 치러서 총선이 잘 되면은 또 뭐 석방이 돼서 또 자기 대권을 노리는 그 플랜 B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 김은경을 발탁을 해서 김은경에게 그런 미션을 맡겼고, 김은경이 그것을 온갖 잡음 끝에 일단은 완료하고 나갔는데 그걸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갈등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자, 집단 행동, 비명계에서 나오니까 친명대도 맞불을 놨습니다. 김용민, 양이원영 이 사람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은경 혁신안을 전폭 지지하는 비명을 질타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안에 있는 친명 당원 단체들이 있는데, 친명 당원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 12개나 됩니다. 12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맞대응을 했죠. 맞불을 놨죠. 그러니까 집단 행동 대 집단 행동이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혁신안에 반발하는 비명계에게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 수구 언론의 기사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같이 못 가는 거죠. 수구 언론, 국민의힘과 같이 가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당원들이 환호하는 혁신안을 뭐 개딸들이 환호하겠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자초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의원 본인에게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자초시키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명계가 이는 의원 본인에게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갈 거다. 이거 뭡니까? 협박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천 너희들 못 받아. 우리가 계속 공천권을 주면 공천 학살할 거야. 자, 이러니 양쪽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충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친명계도 집단 행동을 하는데 양쪽이 전면전에 불이 붙었죠. 하나 주목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25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평산마을 책방에 문재인의 신복들이 25일 날 모이죠. 문재인이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이 심각한 미묘한 시점에 소집을 했죠. 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초검회, 이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들로 초선 의원들이 금요일 날 모인다고 해서 초검회, 그 멤버들이 조금 전에 이재명 면전에서 치받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최강욱, 이 공직기강 비서관 했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병도, 여기도 정무 비서관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었던 진성준, 자, 이런 사람들이 평산마을 책방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쪽이 집단 행동이 불이 붙었으니까 문재인이 뭔가 또 지침을 주겠죠. 지침을 줘서 이들이 그 집단 행동에 돌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퇴출 작전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도가. 그때 과연 이재명이 그냥 물러설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일단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